2025년 을사년 부동산 정책 방향과 특징 베스트 3.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얼죽신으로 대표되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서울이만큼 가파른 아파트 상승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은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였지만 지방은 뭔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느냐. 할 정도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그린벨트를 풀어 부족한 공급을 늘리고 DSR 3단계 시행 등 대출은 더욱 더 조이는 방법으로 과열을 막고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을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막혀 입주를 못하는 선의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였는데요. 내년에는 제발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있기를 정책하시는 분들께 애원해봅니다. 하지만 연말에 터진 울트라 쇼킹한 뉴스인 계엄 사태로 정말 한치도 알 수 없는 부동산 상황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부동산 정책을 전망한다는 것이 사실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탄핵 상황에 따라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될 수많은 변수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리되면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크라이서스 이즈 앤 아퍼투너티. 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순간입니다. 금리 인하, 대출 확대, 건설 경기 부양, 세금 절세 방안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늦습니다. 한 발 빠르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죠.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봐야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포커의 마지막 패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올지 모르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 있을까요?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지 정책 등을 봐가면서 계획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설업계도 분양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관심 있던 분양 계획 단지들을 공부하며 주시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내년에 실시하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는데요. 그중 베스트 3 들어갑니다. 3위. 안전진단 없이도 30년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 과정까지만 통과하면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주택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위.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 드림통장과 대출제도 시행됩니다.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며 장기저리 방식으로 연 2.2%의 최저금리가 적용되죠. 청년주택 드림 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연소득 7천만 원, 부부 합산 1억 이하인 경우로서 34세까지입니다. 1위.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로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내수 상황으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은 심리와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이렇게 뒤숭숭한 시절, 이 또한 지나가고 옛날 얘기할 시간 금세 옵니다.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집중력을 발휘하며 2025년을 설계하는 멋진 연말이 되기를 서로 응원해주기로 해요.